그때 저희 현우가 나 이거 자꾸 생각하니까 눈물 아까도 생각하다가 눈물 나가지고 우리 현우가 엄마 나를 안 싫어해. 반갑습니다. 세부에 산다 엘리 엉클리오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이주를 계획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처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볼 이야기, 생각해 볼 이야기인 언어에 대해서 한글이나 영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도연이가 7살 때 그리고 현우가 5살 때 저희가 필리핀에 왔어요. 그때 왔을 때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생각해서 여기 와서 한 몇 개월 정도면은 말이 트이지 않을까? 말도 트이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여기 오면요 영어를 접할 일이 많이 없어요. 저희가 선생님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영어를 접할 일이 뭐 솔직히 거의 없죠. 집에만 없더라고요, 있다고 애들이. 나갔다 가도 이제 엄마 아버지랑 같이 나가니까 거의 한글말만 쓰고 이제 간판이나 이런 건 볼 수가 있는데 뭐 굳이 이게 교육이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래도 저것들이 읽고 하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노출을 얼마만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말이 빨리 트이기도 하고 늦게 트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트이건 늦게 트이건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빨리 노출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천천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이제 거의 이주를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이제 아이가 2명 있는데 그분들은 오자마자 학원부터 해서 영어를 집에서 개인 튜터부터 해가지고 엄청 빡시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은 1년 뒤에 이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얘들은 거의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고 저 애들은 아직도 영어를 잘 못하고 그렇다고 뭐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애들도 와가지고 약간의 언어 혼동 같은 것도 비슷하게 왔었어요. 와가지고 밖에 나가니까 다 영어 쓰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노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바랬지만 아이들이 안 따라와 줬어요. 그게 안 따라와 준 게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게요. 외국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피하고 울고 숨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생각했을 때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삶을 적응하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반에 왔을 때 저희 신랑이랑 저랑 애들 데리고 놀러도 많이 가고요. 여기는 이런 나라야 라고 이제 경험을 많이 시켜줬어요. 저희 그때 진짜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을 보냈는데도 아이들이 전혀 나아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교 가기 전이었어요. 전에. 학교 가기 전. 원래 저의 계획은 학교 가기 전에 조금 빨리 와서 영어 좀 알파벳도 하고 파닉스도 좀 하고 이렇게 학교를 보내야지 했는데 그런 문제가 갑자기 나한테 오니까 진짜 솔직히 미치겠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애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들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한순간에 팍 풀린 게 뭐였냐면요. 그날도 애들하고 이제 다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필리핀 사람들 농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농구를 하니까 현우가 저희 둘 다 그랬거든요. 또 탁 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 중에 한 분이 필리핀 분이셨는데 애들 머리를 이렇게 딱 현우 머리를 이렇게 딱 쓰다듬으면서 이제 어눌한 말투로 한국인가 아니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줬어요. 우리 현우가 엄마 나를 안 싫어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애들이 진짜 봉인 해제가 돼가지고요. 전혀 필리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학교를 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ABCD도 모르고 갔거든요. ABCD도 모르고 가서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 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애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근데 끝나고 나거나 쉬는 시간이 되면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막 몸으로.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마디 툭툭 던지고 인사도 하고
바이바이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학교를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이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터진 거지. 그래서 지금은 그 상태에서 솔직히 말해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저희 애들 영어 수준은. 저희는 지금 현재 거의 영어는 솔직히 잘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 한글 위주. 네, 한글 위주로 나가서 어차피 지금이야 뭐 배우면 좋겠지만 계속 해야 될 게 영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외국에 영어권 나라나 뭐 다른 나라 제2외국 나갈 때 과연 애들 몇 살 때가 괜찮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마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글을 뗀 상태 한 4, 5학년 정도 단어를 구사하고 좀 우리 일반 생활 용어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깊이 갈 수 있는 단어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배운 다음에 영어권 나라는 뭐 제2외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휘력이 많이 알다 보면 그만큼 영어 어휘력도 많이 는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예로요. 저희 현우 같은 경우는 5살에 왔다 했잖아요. 만으로는 3세, 4세 요렇게 왔잖아요. 한날 현우가 엄마 행복해가 뭐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행복해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맞아요. 감정이 뭐야? 이러면서 막 또 질문을 막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설명하다가 안 돼서 너 해피하니? 그랬어. 그러니까 해피 안 돼요. 그러니까 해피야. 영어로 이제 해피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도연이 같은 경우는 한글을 어느 정도 알고 안 오니까 그거를 한국에서 행복해라는 단어를 행복할 때는 이런 단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이렇게 우리 피부로 와닿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현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유튜브도 많이 보여줘요. 네, 맞아요. 되게 많이 보여줘요. 우리 많이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유튜브 뭐 안 좋은 것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한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나중에 크다 보면 특히나 외국들은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애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아빠 이 단어는 뭐야? 아빠 저 단어는 뭐야? 그럼 저희들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만 암만 한글을 쓴다고 해도 생활 대화 말 그대로 이렇게 말 쓰는 게 거의 똑같잖아요. 미국에 사는 사촌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만약에 필리핀을 가거든 우리 애들이 어리니까 한국어는 꼭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자기도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은 미국에 이주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러면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처음에 애들이 영어 한마디 두마디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야. 맞아. 왜냐면 영어 잘하니까. 그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도 영어를 쓰게 하고 하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애들 영어 수준은 이만큼 가 있고 원어민처럼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아빠의 영어 수준은 솔직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대화가 안 되고 깊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가족은 가족인데 대화 없는 가족이 되는 경우를 자기가 봤다 이건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우를 조금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많이. 부모님이 정말 영어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까지 자식과 통할 수 있다 영어로 그러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에서는 뭐 그래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한국말로 이제 영어나 이런 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 개념이지 이게 우리 모국어를 버리고 이걸 배운다면 이것도 난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실제로 여기 저희 필리핀 말고도요. 미국이라든지 어느 나라에 가면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본에 살 때도 한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애들이 일본어밖에 할 줄 몰랐어요. 네.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한국 분이셨는데도 애는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다 보니까 일본어가 더 익숙한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그 나라 언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쓰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한인 부부든 뭐 한국 외국인 부부든 간에 이제 본인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고 우리 자식은 뭐 솔직히 한국 갈 필요도 없고 한국 뭐 안 가도 된다 이러신 분들은 뭐 저 주변에 계세요. 그냥 영어만 가르쳐요. 그럼 애가 진짜 보면 말은 원어민처럼 잘해요. 그냥 저는 다만 아쉬운 게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인데 물어보죠.
그러면 형님 뭐 그래도 애들 한국어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면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크면 배우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뭐 부모 어차피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고 저희가 그 가정사에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는 거고 솔직히 한국인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 마인드는 당연히 한글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영어가 됐든 그 제2 외국어를 하면 좋지만 부모 여하에 따라 필요 없으면 뭐 안 하는 건 뭐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선택사항이지. 네,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에서 사시는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 산다고 해서 이제 애들이 한글을 못한다고 욕하는 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국에서 애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많을까요? 한국에서는 뭐 영어 공부를 우리도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영어를 굉장히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뭐 대학교 때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한국은 나가잖아요. 나가면 다 한글이기 때문에 영어를 쓸 그게 없어요. 접할 경우가 없다고 우리가 학원을 가지 않는 이상. 외국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외국이에요. 집안은 뭐 아빠든 엄마든 한국분이 있든지 아니면 두 분 다 한국분이야. 하지만 나가면 다 그 나라 언어, 영어가 됐든 뭐 베트남어가 됐든 다 그 나라어를 보게 돼 있어요. 접하는 게 그만큼 그 나라 언어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또 의문점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야,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왜 그래도 한국말을 못해? 특히나 이제 이주로 가신 분들은 아빠 엄마도 보통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식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일 갔다 오면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좀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대화에 한계가 있지. 네,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 와가지고 우리 아들 밥 먹나 오늘 뭐 했노? 이런 거 있지. 뭐 이렇게 막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단어들 배우기 힘들잖아요. 부모의 어떻게 보면 노력이고 한데 이게 현실상 좀 힘들어요. 예, 제 생각에는 한국인 외국인 가정들을 보면 애들이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그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아요. 당연히 집에 와가지고 한글만 맨날 쓰지. 그냥 애들은 그냥 그렇게 쓰는 것만 배울 수는 있어.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학원 운영할 때요. 그때가 그 친구가 몇 살, 20살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 그 친구는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저랑 대화를 했을 때 말 잘해요. 다 하는데 어디서 막히냐면은 이제 조금 뭐 월급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노동이라든지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얘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 대화는 정말 잘 돼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한문이 섞인 단어들을 쓰면 얘가 아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밖에서 항상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부로 맞아. 우리가 딱히 배우는 공부하는 거고, 게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들이 외국에서 한글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왜 한글을 잘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외국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해 주세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